안녕하세요. 미르입니다. 오늘은 독서노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보통 가장 진도가 빠르고 몰입도가 높은 책을 먼저 기록하는 편이에요. 가령 코스모스를 읽고 있으면서 마담 보바리 부인을 같이 읽고 있었는데요. 코스모스는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서 기록을 하고 보바리 부인은 완독을 다 한 후에 독서노트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보바리 부인과 한밤의 아이들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어서 씁니다. 필사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도 30일 단위로 매일 필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그달에 쓴 기록을 한 번씩 훑어봐요. 블로그에 따라 올려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보는 것처럼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어떤 효용보다는 재미에 치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쓸모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기보다 그저 재미있고 즐거워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트 반 페이지만 써도 이제 손목 말고도 허리랑 어깨가 아파왔어요. 지금 독서 노트를 쓴 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약간 몸에 힘을 빼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써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서너 줄 쓰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몇 줄 쓰고 하늘도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 이제 책도 훑어보시면서 한 5, 6초 정도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는 보시기에 약간 정적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몸을 많이 쓰는 행위입니다. 20분 이상 장시간 필사를 하신다면 중간에 손목도 돌려주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내 어깨가 너무 이렇게 구부정하지 않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귀와 어깨를 멀어지게 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봅니다. 네, 마치 요가 할 때처럼요. 네, 호흡도 한번 그렇게 가다듬어 보시고요. 저는 그 빠르다는 이유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면에서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세상사 모든 일이 약간 빠르고 효율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단 하나만큼은 내가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갖고 싶었어요. 그게 필사였던 것 같고요. 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쓰는 게 목표였는데 잘 안 되네요. 하루하루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여유를 내서 하는 편이에요. 기상 시간이 이른 날에는 아침에 하고 일이 바쁜 날에는 늦은 오후 시간에 하고요. 집안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 잠깐 틈이 날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15분씩 독서를 한다고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읽어도 짧은 책은 보름이면 혹은 짧게는 열흘이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독서를 의무감이나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삼기보다 그 자체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기 전에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항상 책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시면서 대기 시간에 누구 기다릴 때, 버스나 지하철 기다릴 때 잠깐 짬을 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따로 내서 내가 독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소셜미디어를 보기도 하는 것처럼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한 줄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할 시간에 독서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스마트폰을 켜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독서도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소설이나 에세이를 주로 읽었고 또 읽다 보니까 읽고 있는 책의 결이 너무 서로 비슷해서 좀 새로운 내용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2021년에는 인문학 서적의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코스모스를 읽었고 2월에는 총균쇠를 읽어볼 예정이에요. 솔직히 저는 책은 편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멜로 영화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책도 마찬가지 아닐까 해요. 거듭 강조하지만 책은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지겨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되겠죠. 책도 마찬가지로 내가 읽는 책들의 어떤 내용이나 느낌이 지겹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씁니다. 필사 모임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읽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는 거.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를 인생책으로 꼽았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다시 읽어도 나에게 인생책일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오늘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하나를 꼽아볼게요. 마이클 싱어의 The Surrender Experiment라는 책입니다. 될 일은 된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네, 훌륭한 번역이지만 저는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책 내용과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자 마이클 싱어는 굉장히 유명한 명상가이자 기업가입니다. 대학 시절에 소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뭔가 생각과 잡념이 목소리처럼 이렇게 떠돌잖아요.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명상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과 상황, 제안 뭐 이런 걸 다 거절하지 않고 예스라고 답하는 거였어요. 물론 오래 명상을 한 사람인지라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예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조용히 은둔해서 명상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소프트웨어 대기업 CEO가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인생 전반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어서 2020년 인생책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갈아타야죠. 읽을 책은 많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독서를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책은 거의 구입해서 보는 편이고요. 어디서 듣기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돈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출판해 본 경험도 있어서인지 빌려서 읽기보다 사서 읽는 쪽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고 이렇게 만들고 인쇄까지 하는 그 과정,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과정이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작가를 향한 가장 큰 응원은 아무래도 인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읽고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송비를 들여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를 미리 보기로 읽어봐요. 집중이 잘 되고 뒤에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면 바로 구입을 해서 읽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입했는데 재미없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책을 고르는데 실패를 많이 하시다 보면 스스로의 독서 취향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독서노트는 그냥 서랍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3권뿐이라 따로 관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책을 한 번만 읽고 기억이 잘 나는 법이 있을까요? 암기력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면 그 책을 읽을 때의 감각이 무의식에 스며들어서
알게 모르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 수단보다는 감각적인 행위로 향유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주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라 초기에는 심리적 압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부터는 압박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만 재밌지 않고 조금 더 유용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네.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만약 뜸해졌다면, 만드는 게 좀 지루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면, 매일 구독자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늘었나, 이거 보게 되는데, 네, 그만해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 독서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구독자 10,000명 기념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2월 필사 모임 공지는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